당신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죠? 내가 강수도, 당신도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얼마나 두려웠는데. 당신이 엄마라는 걸 강수가 알게 되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강수야 미안해. 오늘은 오강수와 장미애, 그리고 독고탁 그들을 둘러싼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 사이에 얽힌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미애와 그 진실을 음모로 삼아 이용하려는 독고탁, 그리고 이 어른들의 싸움 한가운데서 상처받게 될 오강수.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 속 희생될지도 모를 강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장미애는 검은 코트 자락을 움켜쥔 채 술도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코트 끝자락에서 방울져 떨어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장미애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오범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번져 있었고 빗속에 선 장미애를 발견하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리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밤에. 범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놀람과 동시에 따뜻한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 교수, 세리 일로도 늘 미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오 교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요. 부탁이에요. 꼭 들어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잦아들며 떨렸습니다. 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장미애는 축축하게 젖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범수의 앞에 섰습니다. 독고탁, 그 인간이 다 알아버렸어요. 강수가 내 아들이라는 걸 혼자서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한 줄기 눈물이 떨궈져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나를 향해 화를 내면 좋겠는, 그 화를 강수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제발 강수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애원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둘이 불행한 꼴을 봐야만 한다고 해. 오범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 내리는 밤의 냄새처럼 쓸쓸하고 무거운 고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애써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수한테 내가 말해야 해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이 사실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죄니까 나 스스로 무릎 꿇고 말해야 해요.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잠시 가득 찼습니다. 범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리 어머니. 무섭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강수도 분명히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범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미애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고 다시금 젖은 코트 끝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깊어지는 밤. 장미애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죄와 모정 그리고 진실을 모두 품은 채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강수, 미안해.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내 앞에서 솔직히 다 털어놓으려 해. 강수는 갑자기 찾아온 장미애의 모습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다급하게 온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잠시 말문을 잃은 채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떨리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무언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수의 표정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혼란이 스쳤고 동시에 어쩐지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도 번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 밤에 굳이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용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처럼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지요. 장미애는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수야, 이 이야기는 이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진실을 마주할 때인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고 강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장미애의 떨리는 고백은 강수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조심스레 꺼내진 이름은 바로 강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장미애가 처음 강수 아빠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 긴장된 마음으로 거래처를 오가던 어느 날 그녀는 그곳에서 강수 아빠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수줍은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은 그때만 해도 장미애에게 작은 위로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의 외모는 지금의 강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웃음과 말투, 어쩐지 익숙한 표정까지 장미애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수 아빠는 세상에 그를 보듬어줄 가족 하나 없는 외로운 고아였지요. 장미애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사람이라니 무슨 앞날이 있겠니? 라며 날선 말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장미애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시작이었지만 장미애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결실처럼 찾아온 생명이 바로 강수였습니다. 그런데 강수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강수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장미애가 딸기가 먹고 싶다 고 말했던 게 마음에 걸려 그 좁은 골목 상점에서 딸기 한 상자를 어렵사리 사들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가 그를 덮쳤고 강수 아빠는 딸기를 꼭 쥔 채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장미애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었고 뱃속에는 강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강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에게 주어진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현실뿐이었지요. 강수를 품에 안고 있던 장미애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강수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가슴을 찔렀지만 돈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강수마저 굶어 죽겠어. 눈물로 젖은 밤, 결국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술도가 대문 앞에 강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아야 해. 뒤돌아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술도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정은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애는 강수가 너무 그리워서 술도가의 직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밤이면 강수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들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으니까요. 비록 아들을 품에 안을 수는 없었지만 장미애의 마음은 늘 강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도가 사장님은 장미애가 강수의 엄마인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수를 술도가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돌아서던 그 밤,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었지요. 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 주지 마세요. 강수는 우리 가족으로 잘 자라게 할 테니 이제 그만 떠나요. 사장님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미애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술도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삶이 무너진 틈에 나타난 사람이 독고탁이었습니다. 장미애는 절망과 그리움으로 흔들리는 마음에 독고탁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술도가의 비법을 훔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 술도가를 떠나면서도 장미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술도가 사장님은 모든 걸 알고도 장미애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장미애에게 남은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수의 아빠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과 장미애의 모정은 강수를 여전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술도가를 떠나온 뒤로도 강수를 향한 애틋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애써 표정을 지우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강수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딸기를 주고 돌아오던 아빠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 그리고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야. 비 내리는 밤, 그 순간 강수의 마음에도 잊히지 않을 무언가가 새겨졌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싸늘한 술잔을 움켜쥔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술집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음침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들은 이미 절반쯤 비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술기운에 번들거리면서도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미애, 내가 그렇게까지 날 속일 줄은 몰랐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낮고도 살벌했습니다. 그토록 순진해 보였던 여자가 결국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감춘 채였으니 말입니다. 술잔을 입술에 가져갔다가 독고탁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술기운으로 흐릿해진 눈빛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가엔 서서히 음험한 웃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표정은 배신자를 무너뜨리려는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단순히 분노만으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략이 차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장미애 그리고 내 아들까지 전부 내 발 밑에 무릎 꿇게 해주지.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독고탁은 술도가에 숨겨진 재산과 명성, 비법까지 전부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손발처럼 부려온 술도가의 재능 있는 술도가들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의 계략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술도가를 완전히 삼켜버리려는 탐욕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비밀을 마광숙에게 흘려주기만 하면 돼. 그 계획은 무섭도록 단순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장미애가 강수에 침몰하는 사실을 마광숙에게 흘려 강수를 술도가의 위협으로 몰아세우려는 것. 마광숙이 가장 아끼던 강수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리고 술도가의 단단한 결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마광숙이 알게 된다면 강수를 배신자의 피로 보고 결국 내칠 수밖에 없을 거야. 독고탁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틈타 그는 술도가의 혼란을 먹이 삼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술도가의 비법을 손에 넣고 술도가를 쥐락펴락하며 세상 앞에 자기 이름을 다시 세우려는 야심이었죠. 그날 밤 독고탁의 방에는 술 냄새와 음울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이미 먼지투성이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서류와 술도가의 비밀 문서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수,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너를 술도가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주마. 술잔을 기울일수록 그 잔혹한 계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들은 마광숙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독고탁이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그 말을 듣고만 있었고 믿기 힘든 충격에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수가 내 동생 같았던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 듯 마광숙의 마음에도 깊은 혼란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마광숙은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눈가에는 흔들림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짐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강수는 내게 남편의 동생만은 아니었어. 내가 지켜야 할 우리 식구야.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나간 남편 장수 씨의 얼굴이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술도가의 모든 걸 지키기 위해 애쓰던 그 남자. 항상 든든하게 그녀 곁을 지켜주던 누구보다도 올곧았던 그의 모습이 다시금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광숙의 눈빛은 이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장수 씨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술도가의 자존심이자 가족의 품이야.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듯 마광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당신이라면 강수를 절대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마광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장수 씨, 나도 이제 당신처럼 이 술도가를 지킬 거야. 그리고 강수도 반드시 내가 지켜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듯한 차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마광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강수가 술도가에서 버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마광숙의 선택은 그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광숙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강수의 사진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넌 내 동생이야. 이 집안은 내가 떠날 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날 밤 독고탁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만의 승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내리는 비가 그의 음험한 웃음을 더욱 싸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가 모르는 진짜 전쟁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계획은 마광숙의 결의 앞에서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술도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교묘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독고탁은 술도가 주변 거래처에 술도가의 이미지를 음해하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술도가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 바로 술의 깨끗함을 흠집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시장 바닥에 술도가 술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가? 최근 술독에서 벌레가 나왔다지?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젠 다 끝난 거 아냐?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술도가의 거래처와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밀수를 해온 무리들과 결탁해 술도가의 출하 물량을 빼돌려 원가율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술도를 빚어온 술도가 식구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래처의 배신, 시장의 외면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그림자 뒤에는 독고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술도가의 명성만을 믿고 거래하던 상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술도가 식구들은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광숙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처음엔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짓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미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밤마다 마루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며 무너져가는 술도가를 어떻게든 지키려 몸부림쳤습니다. 마광숙은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술도가를 보며 매일 밤 피를 토하듯 애를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광숙을 찾아와 이제 술도가를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단호히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순간 이 집은 끝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결의만으로 술도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압박은 결국 마광숙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무너져 내리는 문서 더미를 끌어안고 부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마광숙.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가에도 서서히 피로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강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이젠 저를 포기하세요. 강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때문에 술도가가 이렇게까지 된 거라면 저를 버리셔야 해요. 마광숙은 한참을 말없이 강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강수야, 내가 술도가를 떠나면 이 집도 끝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술도가를 위해서라면 뭐든 버틸 수 있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술도가를 넘기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무렵 마광숙은 이 지독한 위기를 한동석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걱정만 더 드리게 되잖아. 마광숙은 한동석 앞에선 언제나 꿋꿋한 표정으로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끝까지 혼자 버텨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애였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속셈을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동시에 장미애를 완전히 짓밟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애증이 서린 그 눈빛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강수와 마광숙을 위협하고 있고 술도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과거를 떠나서라도 강수와 술도가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동석에게 찾아가 조용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독고탁이 강수를 몰아세우고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제발 그 사람이 강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동석은 잠시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독고탁이 무너뜨리려는 술도가를 반드시 지키고 싶어요. 대신 독고탁만 막아주시면 제가 가진 신라주조의 지분을 술도가에 돌려드리겠어요. 한동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독고탁의 비리주식 상장을 위해 고위층에 뇌물을 건넨 증거들을 이번엔 마침내 꺼낼 때라고 느꼈습니다. 네, 장미애 씨.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곧 한동석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독고탁의 비리를 보도했고 신라주조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점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며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구속되었고 술도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술도가의 막내 강수로 밝은 웃음으로 마광숙 곁을 지켰습니다. 장미애는 술도가 식구들 앞에 나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 술도가를 위해서라면 제 손에 있는 신라주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신라주조는 장미애 씨가 지켜온 거예요. 마광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해왔는지 저도 알아요. 그러니 그 신라주조를 넘겨줄 필요는 없어요. 장미애는 한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마광숙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인해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광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라주조는 장미애 씨가 키워낸 회사니까 계속 지켜줘야지요. 장미애는 눈가가 붉어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술도가와 함께 가요. 우리 둘이 함께. 마침내 술도가의 마루엔 다시 막걸리 향기가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장미애와 마광숙은 짧지만 묵직한 눈빛을 나누었고 강수는 그제야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는 이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지 않았던 뿔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시간 동안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장미애, 그토록 멀리만 느껴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강수를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누구보다 강수를 위해 마음을 태워왔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광숙,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술도가의 형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술도가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강수를 감싸주던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강수를 식구로 품어준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두 여인의 사랑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숨 고르던 강수는 장미애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장미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 짧은 한마디가 강수의 모든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장미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도록 그리워하고 아파하던 한 여자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여진 엄마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술도가의 마당에는 비가 그치고 부드러운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강수는 그렇게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이 집을 더 단단히 지켜줄 가장 소중한 울타리가 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 비가 그치고 술도가의 마당엔 새로운 햇살이 부드럽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독고탁의 음모와 장미애의 반격으로 술도가에는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드리워지는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함께 이겨낸 강수, 마광숙, 장미애의 진심이 술도가를 지켜낸 순간이었지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다음 편에서는 평화를 되찾은 술도가와 강수 앞에 또 어떤 새로운 시련과 갈등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강수를 향한 장미애의 모정, 그리고 다시 불붙기 시작한 마광숙과 한동석과의 운명 같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